이제 실제적인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할 일은 당연히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스웨이트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폴더에서 npm-init, 바이트, 그리고 경로를 입력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메일 폴더에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가 만든 이메일 폴더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한번 설치를 해볼 텐데요. 우선 폴더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제 터미널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폴더에 지금 터미널 창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치 같은 경우에는 npm init 바이트 그리고 현재 폴더에 해당하는 기호를 통해서 지금 이 폴더에다가 제가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다 지원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스웨이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자바스크립트를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npm install이라는 걸 통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한번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npm install이라고 해도 되고 좀 npm이라고 해도 똑같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은 여기에 보시면 노드 모듈이라는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이 노드 모듈에 조금 전에 패키지 설치한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프론트엔드 서버를 실행시켜 볼 텐데요. npm run dev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서버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여기 지금 정보가 로컬이라는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127.0.0 이런 로컬호스트에 해당하는 지금 어쨌든 서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PC이기 때문에 로컬호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에 5173이라는 포트에서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5173을 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스웨이트 그 프론트엔드 서버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된 환경에서 필요 없는 폴더나 파일들 몇 개를 좀 지울 텐데요. 우선은 src 폴더 아래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필요 없는 폴더 app.svelte와 main.js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일들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자, 이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퍼블리시 된 결과 그거를 먼저 다운받고 거기서 뭐 CSS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진행할 프로젝트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퍼블리시 된 결과 같은 경우에 제가 메모에다 남겨줄 텐데요. 이 메모에 있는 메모에 남겨준 경로에 GitHub 사이트에 가져가지고 집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압축을 푸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옮겨가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받은 디자인 요소들을 우리가 생성한 프로젝트 폴더로 옮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다운받은 디자인 요소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설치한 프로젝트 폴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그 dist 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main.css라는 디자인된 어떤 CSS 결과물을 우선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아래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그 코드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 src 폴더 아래에다가 새로운 폴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styles라는 폴더를 만들겠고요. 여기서 styles 폴더 아래 이 main.css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CSS 같은 파일들은 보시면 src 바로 아래에 있는 main.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포트로 가져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app.css가 여기 임포트 된 거 볼 수가 있죠. 이 app.css를 지우고 조금 전에 옮겨준 main.css를 여기다가 임포트로 가져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프로젝트가 커져가지고 이 CSS들이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모두 다 여기다가 이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켜줘야 할 규칙이 있다면은 C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CSS가 결과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CSS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CSS 프레임워크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한 CSS들을 마지막에 임포트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main.css를 임포트를 해서 해주고요. 그리고 main.j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main.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상위 컴포넌트인 app.sveit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app.sveit를 u를 통해서 이제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pp.sveit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타겟이라고 되어 있죠. 이 타겟이 지금 element by id라고 되어 있고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index.html 여기에 보시면 제일 프로젝트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모이실 겁니다. 이 index.html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업한 결과들을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id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body 아래 div id 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게 바로 main.js에서 지금 get element by id로 가져오는 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즉 이 app.sveit를 이 index.html에 id에다가 배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rc 폴더 아래 components라는 폴더를 만들고 다음과 같은 파일들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HTML 결과물들을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컴포넌트에다가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여기에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우선 만들겠습니다. 컴포넌츠라는 폴더를 생성해 주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이제 파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 파일은 article이라는 파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확장자는 당연히 스웨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만들어 볼 파일은 article add form, 즉 그 새로운 게시물을 더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일을 생성해 주겠고, 다음으로 article edit form이라는 파일을 만들겠고,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어떤 상단에 해당하는 article 헤더라는 컴포넌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article list라는 목록이 이제 보여질 컴포넌트를 만들겠고요. 또 article 로딩 효과를 나타내는 컴포넌트가 해당은 되겠는데요. article loading이라는 컴포넌트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과 관련된 거는 조금 헤더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auth 헤더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겠고요. 이어서 로긴에 해당하는 auth login 스웨이트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auth register 그 회원가입에 해당하는 auth register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코멘트와 그 다음에 코멘트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컴포넌트의 역할은 알아가겠지만 우선은 이름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 그 파일 컴포넌트가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에다가 HTML 덩어리로 되어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여기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article header라고 되어 있는 그 우리 프로젝트의 상단에 해당하는 어떤 그 컴포넌트부터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dist 폴더에 다운받으신 그 퍼블리싱 결과의 dist 폴더에 articles라는 파일이 되겠고요. 이 articles라는 파일에서 start header에서 end header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주석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article add form이라는 컴포넌트를 열고요. 이 아래 보시면은 이제 slog form start에서 slog form end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붙여놓기로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rticle이라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어떤 컴포넌트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게시글 내용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되겠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slog content box start에서 slog content box end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복사하면 되는데, 참고로 이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 중에서 하나만, 이 slog content box start에서 end까지 하나만 복사를 해서 붙여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사가 됐겠고요. 자, 이어서 slog edit form이라는 컴포넌트를 열어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에 주석으로 slog content edit form start, 그리고 역시 slog content edit form e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놓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게시물을 불러오는 중에 로딩 효과를 나타내는 컴포넌트가 되겠는데, 그게 article 로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또 내려다 보면은, 자, 내려가다 보면은 조금 전과 같이 로딩 박스 스타트 그리고 로딩 박스 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티클 리스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티클이라는 요소들이 이 아티클 리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배치되게 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추후에 진행될 거고요. 우선은 필요한 그 컴포넌트만 임포트로 불러와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선 스크립트 영역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아티클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티클이라고 해주시고요. 참고로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이 컴포넌트의 원래 컴포넌트 파일의 이름은 상관없이 이 무조건 이제 사용할 컴포넌트의 이름은 꼭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티클이라고 대문자로 컴포넌트 이름을 여기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로딩도 이미 로딩도 배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로딩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로딩도 배치해 두도록 할 텐데, 여기다가 확장자를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안 써줘도 되긴 하는데 써두시는 것이 가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듈 이름 역시도, 이 아티클 로딩 이름 역시도 아티클 로딩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의 약간의 디자인 요소를 더 배치해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slog 리스트 랩 스타트 이 부분을 일단 가져올 텐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li 태그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slog 리스트 웹과 slog ul 그리고 li 하나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도 slog 리스트 웹 en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end부터 이 닫혀진 li 태그까지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겠고요. 그리고 이 li 태그 아래다가 우선 그냥 그 아티클을 하나 배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커멘트 관련된 컴포넌트도 한번 배치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커멘트 리스트부터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커멘트 리스트.split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요소를 와서 이 dist 폴더 아래 comment.html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slog 그 comment web star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가시면은 slog comment web end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까지를 일단은 복사를 해서 붙여놔 주시겠습니다. 코멘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반복되지가 않는데 이 URL 태그 아래 이 li 태그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코멘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 지워주시고 하나만 남겨주겠습니다.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남은 그 안쪽 내용의 결과 같은 경우에 지금 li 태그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코멘트 스타트에서 코멘트 엔드까지는 우리가 복사를 해서 잘라내 주겠습니다. 잘라내서 comment.spect라는 파일에다가 붙여 넣어 주신 다음에 다시 코멘트 리스트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분리를 한 comment.spect를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역시 스크립트 영역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임포트로 comment.spect라는 파일을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도 코멘트라고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UL 영역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이 코멘트라는 컴포넌트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되고요. 이 반복되는 부분은 역시도 차차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코멘트가 여러 개일 경우에 반복이 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냥 지금은 이렇게 배치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로그인과 관련된 어떤 컴포넌트들의 디자인 요소를 배치하겠습니다. 일단은 auth 로긴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요. auth 로긴이라는 auth login.spect라는 컴포넌트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 요소에서는 login.html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 헤더부터 배치하겠습니다. auth header.spect부터 배치하겠습니다. 이 auth header.spect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login.html에서 여기 header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복사를 한 다음에 이 auth header.spect에다가 붙여놔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auth login.spect 파일을 열고 지금 login box start 그리고 login box end라고 되어 있는 이 주석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uth register.spect를 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register.htm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register box start, register box end까지의 내용을 복사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의 배치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만들어진 컴포넌트와 라우터를 연동해서 해당 컴포넌트들이 화면에 나타나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